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말했죠? 잠깐만요. 자, 전기 이중층의 충전이 끝나면, 자, 저번에 좀 이어서 하기 위해서 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자, 전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면 0.01초 때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요 계면에서 적은 양의 이온이 이제 급격히 계면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전기 이중층만 이렇게 생긴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기 이중층의 충전이라고 했고, 그렇죠? 여기서 일시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흐르긴 흐른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전극과 전자 교환, 즉 산화체와 환원체 간의 전자 교환이 수반되지 않는 전류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비패러데이 커런트라고 했죠. non-Faraday current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전기 이중층의 충전이 끝난 다음에, 그쵸? 다음에 산화체 환원이 이제 시작되죠. 약간 우리 이렇게 계속 여기 전극이에요. 전극이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전해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산화체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계면에 쫙 도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계면에서 산화체 환원이 시작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표면 농도는 이곳에서 걸린 전이와 이제 평행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표면 농도가 초기값이 COB로부터 제로 근처까지 떨어지는데 흐르게 되는 전류를 전자 이동 지배 (Electron Transfer Controlled Faraday) 전류라고 한다. 우리 저번에 요거 말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COB, 산화체가 COB에서 요게 이제 그 전극의 계면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산화체 농도가 줄어든다고 했죠? 왜 그런다고 했어요? 계면에서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화체가 줄어들면서 환원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전자 이동 지배에 관한 패러데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림을 넣을 걸 잘못했네. 산화체가, 그렇죠? 이렇게 농도가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고 이렇게 환원체가 이렇게 막 생기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게 산화체와 환원체 간의 전자 이동이 교환이 되면서 여기서 전류가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전자 이동지배 패러데이 이동지배 패러데이 전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산화체의 표면 농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죠. 줄어들음에 따라서 확산에 의한 물질이 수송이 되죠. 그죠? 알았죠? 여기 표면에서 산화체의 농도가 이제 없어지면, 이 산화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확산에 의해서 물질이란 게 뭐예요? 산화체가 수송이 시작되겠죠. 그죠? 그래서 산화체의 표면 농도는 확산 공급 속도 반응으로 소비되는 속도의 균형으로 정해지며,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거의 제로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후의 전류는 물질의 수송의 속도만으로 정하기 때문에 전자 이동 속도에 대한 정보는 사라진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응? 요약을 해보면 이게 자, 확산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계면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확산에 의해서 물질의 즉 산화체가 공급이 된다. 그거를 단순히 얘기한 반면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그 계면에서 산화체가 전자를 얻어가지고 환원체로 어떻게 되는지 시간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해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정으로는 산화체의 환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전극의 전위를 환원 반응이 될 수 없는 플러스 값에서 마이너스 그거로 바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 상태가 전 그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였던 거죠. 그 상태에서 바로 전기 화학 반응을 진행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표면의 산화체는 전극에서의 전자의 공급으로 인해서 즉시 환원체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체는 표면의 농도에서 제로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극의 계면에서는 환원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산화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확산의 지배에 의해서 물질이 공급되고 그 이후에는 그 물질의 이동 즉 확산에 의한 그 단계가 유속이 되는 거죠. Rate determine step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계면에서의 환원 반응은 빠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공급이 돼야 전류가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시간 변화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산화체가 계면으로 다가가서 표면에서 바로 환원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는 표면에서는 환원체의 농도가 가장 높을 것이고 그죠? 산화체는 거의 제로가 될 거죠. 그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환원체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층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확산층이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를 했는데, 요 전기 화학 반응, 즉 계면에서의 전기 화학 반응을 좀 더 시간에 따라서 보기 위해서 전위를 급격하게 변화시켜서 0.01초 대 그 짧은 시간을 해서 보니까 요 계면에서 극히 적은 양의 이온이 움직여서 계면의 전기 이중층에서의 전하 분포를 형성하게 된다. 그죠? 단순히 그 극히 적은 전하에 의해서만 전기 이중층이 만들어진다. 그죠? 그때를 이제 전기 이중층의 충전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때 전류를 그때는 전자 교환 수환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산화체가 환원체로 이렇게 바뀌어서 어떤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산화체가 갑작스럽게 적은 양이 계면으로 이동해서 이중층이 생긴 거라서 전자 교환에 따른 교환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의 전류를 비패러데이 전류, 즉 non-Faraday current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이중층이 딱 생성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렇죠? 산화체가 환원이 되기 시작하죠. 전자를 얻어서, 그렇죠? 그때 이제 표면 농도는
그곳에 걸린 전이와 평형을 위해 점점 줄어들죠. 됐죠? 여기가 전극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표면 농도는 그곳에 걸린 전이와 평형을 위해 점점 줄어든다. 그렇죠? 그래서 표면의 농도가 초기값인 COB로부터 제로 근처까지 떨어지는데 흐르게 되는 전류를 전자이동집에, 여기를 말한 거죠. 여기죠? 전자이동집에. 전자이동이 일어났으니까 전자이동집에. 자, 그래서 그때를 이제 전자의 교환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자이동집인데, 이때를 전자이동집의 패러데이 전류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요 그래프를 자,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 전위를 급격하게 자, 변화시키면 먼저 이렇게 이중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으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 수송을 반영한 전류가 흐른다. 그죠? 커런트가 여기 전자 이중층에서는 처음에는 높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커런트가 이렇게 작아진다. 요게 0.01초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높은 커런트가 생길 건데, 그렇죠? 맞죠? 근데 여기 이제 0.01초에서 딱 봤을 때는 먼저 전기 이중층이 생길 때 커런트가 높고, 그다음에 전자 이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커런트가 작아지고, 물질 수송이 일어난 그 지배로 인해서 커런트가 더 낮아지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 이렇게 한 거고, 그렇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어떻게 되냐? 적을 한번 보자. 이 정도로 해서, 자, 분자의 이온의 흐름에 대해 가장 거의 배운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순환 전압 전류 측정, 사이클릭 볼타메트리,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10장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근데 10장이 좀 작아서 좀 내용이 적어서 좀 해보고, 좀 시간이 더 되면 좀 더 재밌는 것도 좀 얘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예전에 이제 사이클로 볼타메트리로 고분자의 이제 전도성 고분자죠. 전도성 고분자, 이게 전류가 흐르는 고분자의 호모 에너지 레벨과 루모 에너지 레벨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준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한번 일단 좀 나가보고 그때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자, 순환 전압 전류 측정, 사이클릭 볼타메트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V라고 해요. CV. 우리는 다 박사과정 때문에 CV 그랬어요. CV. 그래서 순환 전압 전류 측정기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냥 CV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예전부터 좀 찾아봤다고 좀 생각하면, 자, 순환 전압 전류 측정이죠. 순환이라는 거죠. 사이클이라는 말이에요. 사이클, 그렇죠? 자, 그래서 전위를 흔든다. 전위를 흔들어서, 자, 전류가 변해서 그 전위와 전류의 그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의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전극 전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왕복시키면 그 범위에서 이제로를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의 산화환원성에 대한 반응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반응 전류의 데이터로부터 그 물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있으세요. 요게 이렇게 하는 실험을 순환 전압 전류 측정, 즉 CV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극 전위가 어떤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여기가 전압이고 여기가 전류인데 어떤 일정 범위의 전압 전위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전위를 이렇게 왕복시키면 전류가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아니 내가 지금 그림을 자세히 잘못 그렸네.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여기가 전위하고 전압이에요. 또 이렇게 전압을 막 바꾸면 그 변한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사이클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전압의 범위, 여기 볼테이지예요. 여기가 커런트고, 그렇죠?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왕복하면서 그 범위에 이 재료를 갖고 있는 어떤 물질에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에 어떤 물질을 두고 이 물질을 여기에 전압을 가하는 거예요. 전압을 가해서 어떤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커런트가 달라져요. 커런트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근데 이 물질이 어떤 이 범위 안에서의 이 제로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의 산화 환원상에 대한 반응 전류를 측정. 그렇죠? 그러니까 볼테이지를 마이너스로 간다, 플러스로 간다. 그러면 그만큼 전자를 줬다 뺐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산화 환원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반응 전류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방법을 자 여기서는 순환 전압 전류 측정, 즉 사이클릭 볼타메트리 CV라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CV라는 게 이렇게 어떤 기계예요. 기계. 우리 맨 처음 봤죠, 기계. 어떤 기계인데 여기에 함수 발생기가 있고 포텐시얼 셋 이렇게 하고 워킹 일렉트로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보조 전극, 그다음에 XY 리코더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CV인데 여기 요 워킹 일렉트로에다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물질을 여기다가 어떻게 녹이든가 어떻게 바르든가 해가지고 해놓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함수 발생이라는 것은 펑션 제너레이션인데 전기 회로의 전기 신호, 그게 전압이나 전류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 여기서 이제 전류와 전압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여기 기계가 있고 그리고 정전위기. 그러니까 일정한 전이죠. 일정한 전이. 그거를 포텐시얼 세트라고 하는데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켜 주는 거다. 이게 어떤 한 가지의 일정한 전압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전압이고 이렇게 커런트인데 그죠?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전압에 따라 이렇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 일정한 전압은 우리가 설정을 해가지고 어떤 범위 내에서 그 전압을 하라고 했을 때 이 기계가 요 포텐시얼 세트 거기에 비례해서 전압을 가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정 전압을 유지한다는 것은 항상 일정한 전압만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우리가 입력한 그러니까 어떤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런트를 측정해 주세요. 우리가 기계에다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용자가 입력한 전압에 비례해서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회로를 말한다. 그러니까 함수 발생기에서 전압과 전류를 공급을 해주고 거기에 바탕으로 요 포텐시오 스탯이 얘가 이제 일정한 전압을 이렇게 유지해주면서 이렇게 물질에 대한 전위와 전류의 값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렇게 그려서 이제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죠? 충분히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래. 그래서 자, 전류, 전이, 곡선, 곡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기계를 순환주로 측정 방법을 사이클릭 볼타메트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이렇게 전류, 전이 곡선을 사이클릭 그램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읽어봅시다. 가역적으로 1전자, 가역적으로는 뭐예요? 가역적으로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가역적으로가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전기화학 공부할 때 우리 가역적인 반응만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산화체, 환원체가 이렇게 어떤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그렇죠? 리버서블, 그렇죠? 어떤 반응이 이렇게 A와 이렇게 B로 되는 반응이 있는데 여기 정반응, 여기 역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여기 반응물이 될 수 있고 여기 생성물이 될 수도 있고 여기 기준으로는 얘가 반응물이면 얘가 생성물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요 반응물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때를 이제 리버서블 상태라고 하죠. 가역 상태. 그렇죠. 이 가역 상태 하면 저번에 얘기한 게 뭐예요? 한 가지 떠올리죠. 하나 떠올리잖아요. 가역 조건에서 어떤 조건을 변화시키면 그 반응에 대한 상태를 바꿀 수가 있다. 그게 뭐예요? 저번에 몇 번 얘기했는데 르샤틀리에의 법칙 맞잖아요. 그쵸? 이거 지금까지도 낯설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지금도 좀 뭔지 기억이 안 나면 이번 학습 노트 정리할 때 한번 얘랑 이게 뭔지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봐요. 알겠죠? 그리고 자, 그래서 가역적으로 1전자 반응 그러니까 1전자 반응 이게 환원체고 여기 이렇게 산화체 되고 이렇게 전자가 하나 나오는 1전자 반응 이는 산화 환원계 여기가 산화된다 이거 환원된다 이거죠. 환원계에 대해서 CV를 측정을 하면 아래와 같은 전류 전위 곡선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전위를 이렇게 플러스 이게 포텐셜이 전이죠? 이거 포텐셜 전위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변화시키는 것을 주위의 주사 이거 스캐닝 한다고 하죠. 스캐닝.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우리 이제 스캐너 그렇죠? 뭐 어떤 우리 스캔할 때 이거를 쭉 이렇게 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가 쭉 스캐너가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스캐닝. 그러니까 어떤 전위의 어떤 범위를 쭉 이렇게 스캐닝하는 거 스캐닝. 여기를 이제 주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사. 그거 얻어진 곡선을 이제 순환 전류 전위 곡선, 순환하는 전류 전위 곡선.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뭐 다르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은 전류 전위 곡선. 요거를 사이클릭 볼타모그램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전류 전위 곡선은 전위를 가로축 그리고 전류를 세로축 그리고 전위의 여기 오른쪽 라이트 오른쪽을 플러스 그리고 전류는 위쪽 요 위쪽은 산화전류 이쪽은 0에서 이렇게 하면 이쪽은 산화전류 그렇죠? 어노드 커런트가 이렇게 표현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뭐 천천히 좀 설명을 좀 많이 하면서 천천히 나가니까 좀 더 이해가 좀 더 되지 않나요? 그래서 뭐 거의 좀 한 두 주 남았냐 세 주 남았나
두 줄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뒷부분은 우리가 좀 응용도 하고 좀 이렇게 실험적인 것도 얘기를 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좀 됐네요. 좀 잠깐 끊고, 자, 마지막으로 할게요. 잠깐 끊.